사실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위원장 사퇴 요구했던 보도가 나왔고 한 위원장이 바로 즉각 물러나지 않겠다. 공개 입장 표명하고 어제 네. 아침 출근길에서도 뭐 사퇴 의사가 없다. 나 임기 총선 후까지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확전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할까?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갈등이 봉합됐다기보다는 당장은 좀 이 갈등을 좀 수면 아래로 내려놓자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총선 때까지 임기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발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 갈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굳이 이제 언급을 피하면서 이 갈등이 좀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게 봉합됐다고 보기는 좀 이르고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그 위원장 몰아내면 이거 선거 끝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도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위원장의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면 당에도 너무 불리하다 또 대통령실도 불리하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팽배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한 위원장한테 좀 힘을 싣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제 보면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 갑 의원인데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은 국민을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위원장한테 좀 힘을 싣는 메시지 했었고요. 또 전주의 비례대표 의원 지금 서울 성동갑 출마 예정인데 한 위원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 공개하면서 좀 공개적으로 한 위원장한테 힘을 싣는 분위기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한 위원장의 팬덤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위원장이 전국 돌면서 지금 팬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면 이 인기를 증명한 한 위원장의 그 인기만큼 또 지지표가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사퇴 요구까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좀 진화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률 비대위원회 총서 출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불공정한 공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좀 우려를 전달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그러니까 친윤 인사죠.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건 오해다,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전해드리면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사천 논란 역시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조금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3명인데요. 한 위원장, 이간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혁 원내대표 이렇게 3명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한 건 맞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좀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재차 설명을 했고요.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국민과 당원들 생각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널A 보도 보면 윤 대통령이 이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에 대해서 개인적 심경 밝힌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발언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한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 또 한 위원장과의 좀 끈끈했던 관계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이렇게 토로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이제 뭐 어떤 뜻을 대통령실에서 전하면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좀 움직이고 이게 어쩐 의총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액션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윤계 이용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이제 용산이 한 위원장 지지 철회했다는 그 기사를 공유를 했었는데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기도 하고 오늘은 이용 의원이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했다고요? 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에 하려던 기자회견 취소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의원은 뭐 지난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 수행실장 맡았던 인물이고 뭐 당내에서는 그림자 친윤 이렇게도 통하는 그림자 인물입니다. 친윤, 네. 그래서 이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당내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은 없어야 하고 봉합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거다 이렇게 메시지 남기기도 했었고요.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쿠키뉴스 기사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내 문제 제기에 앞장선 바 있는데 사실 지금 당내 분위기랄까요? 이런 게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게 이 이용 의원의 행동에서 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 친윤 돌격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거기에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넌지시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것이야라고 이제 관련한 언론 기사 같은 거를 공유를 하면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공유를 하면 당내 여론도 아 대통령의 의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고 좀 따라가는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기사 공유에서도 사실은 다른 의원들의 반응이 많이 없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 이런 친윤 그러니까 친윤 돌격대들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이런 방식의 그 여론 형성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처럼 따라가지 않는 분위기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면 충돌했던 국면에서 지금 다소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친윤계 핵심으로 문제 제기 앞장을 섰던 이 의원이 뭐 봉합을 위해서 중지를 모으는 쪽으로 좀 입장을 선회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뭐 합의점이 어떻게 마련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깜짝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했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이라든지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거 당 지도부랑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격을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에 뭐 이거는 이제 한 위원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7일에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를 공식화하기 이전에 윤재혁 원내대표나 뭐 장동혁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과 미리 상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먼저 지도부 인사들한테 김 비대위원의 출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구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뭐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분을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지원해 주는 건 괜찮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개항을 출마를 못 박은 것도 사전에 이제 지도부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주장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비대위원의 출마 문제를 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사당화라든지 사천 논란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갈등이 이제 불거졌던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사당화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려를 내비친 걸로 알려졌었는데 그 오늘 그 이철규 의원이 또 KBS 라디오에 나와서 또 약간 다른 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사천화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 난 미리 지도부와 상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그런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톤으로 메시지를 그 발언을 했었거든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네. 이 발언 전해드리면 그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일각 보도에 대해서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분들이나 뭐 종교계 일부에서도 대통령실로 많은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시켜서 이런 사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우려를 표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였고 또 그리고 이 사천 논란이 발생을 하니까 사전에 그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보이겠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기보다는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 사촌 논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별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특검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다른 것들이 계속 앞으로 좀 더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천 논란의 핵심이 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천 논란도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도 있어요. 네. 이제 어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김 여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게 어제 출근길 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한테 사퇴 요구를 했던 이 파장이 결국에는 이 쌍특검법 재표결의 변수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25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이거 빨리 상정해서 재표결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하고 싶어 하냐면 빨리 털어버리고 싶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 없다,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양당의 속도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특검법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그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네. 그리고 야권 의석수가 지금 180석 가량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약 20표 정도 이탈표만 나와도 산술적으로 이 쌍특검법이 표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도 있고 또 공천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거 탈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신당 쪽으로 빠지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공천 과정에서의 당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 또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이 천천히 하면서 이슈를 조금 더 끌어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투표 때는 아무래도 기명 투표인데 이 재표결 때는 무기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게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 이탈표가 상당할 걸로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대위원을 총선 나가려면 비대위원 사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라든지 이러는 약간 거친 발언들, TK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류에서도 좀 문제 제기하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갈등의 표면적인 불씨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였으니까 공천 문제였으니까요. 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변수가 되지만 비대위원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걸 두고도 당내에서 분위기가 결국엔 대통령실하고 계속 갈등 구도로 갈 수 없으니 이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최재형 목사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그 5월달 이후에 6월 중순에 여사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불량한 모습으로 접견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아주 그 영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접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주무르는 통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냥 손목시계, 전자 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사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 기간을 내가 리밋을 정해준 겁니다. 윤기순 교수하고 제가 소통할 일은 없고 대선 후보 부인 시절부터 윤기준 교수 장례식 때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기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고 비공개 하에서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제2부속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걸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한테 이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점하려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증거를 채집해야겠다는 결심 때문에 2차 접견 때 몰래 촬영한 거고 그냥 두고 폭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폭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와 같은 고향, 또 김 여사 부친과 또 저희 큰 형님과의 관계, 또 제가 청소년 시절 김 여사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뭐 사적인 감정일 뿐이라면서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킨 것입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 불가론이 담긴 메시지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을 했다고요? 네, 김 여사 지금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나서는 공개 행보를 갖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측근들한테 이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한테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관계자를 통해서 이 보도가 보도가 됐는데요.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니까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거다라는 내용에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걸로 안다. 이런 워딩이 나왔고요. 또 20일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21일 국민의힘 김용 의원이 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김 여사의 그 의중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 여사는 최근에 그 김건희 특검법 또 국면에서 대응 방안을 주변인들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지금 사퇴를 요구할 만큼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이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봉합의 전제 조건은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문제인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내정이 됐어요. 네.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총선까지는 지금 심우정 차관이 장관 권한 대행을 하는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여권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이번 그 인사의 촉발점 이번 인사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니까 좀 서둘러 낙점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좀 조기에 임명을 해서 뭐 법무부나 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사실 윤 대통령하고 지금 박성재 그 지명자는 대구지검의 초임검사 시절부터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 전 고검이 당시에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가끔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한 일화 이런 것들은 검찰 내에서 좀 유명한 에피소드들이고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자천이 됐었잖아요. 그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면서 좀 위로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 위거든요. 근데 나이가 3살 어립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그 부산 고검장이 내정이 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을 했고요.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해서 좀 끈끈한 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좀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 행동을 가졌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가운데 이제 15,900배 절을 하셨는데 유가족 말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추운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10월 29일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절 한번 할 때마다 대통령님 꼭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절하고 있거든요. 너무 건강이 좀 염려가 네. 되는 상황인데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이들이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추운 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좀 마음이 좀 아픈 상황이네요. 네, 일단 그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어제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15,900배 절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15,900배의 의미는 오후 1시 59분부터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유족과 시민 70여 명이 특별법에 대해서 간절함을 좀 담아서 밤새 절을 갔고요. 예정됐던 15,900배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유가족과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공포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총리실이 오늘 국무회의에는 이 거부권 행사안이 안건으로 안 올라간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정부는 회의에서는 이 야당 주도로 그 국회 본회의 통과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정부 민생토론회 열고요. 지난 11일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으니까 이 공휴일 영업 규제를 풀고 대신에 평일에 휴업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에 통과됐을 때만 해도 대형마트를 가는 대신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혹은 뭐 자영업자들의 가게들 이런 곳으로 많이 방문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법을 시행해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목적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배를 불려주는 그런 좀 처음 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져서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톡법도 전면 폐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정확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보조금을 확 뿌려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고 또 호갱 방지법이라고 네,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몰라서 비싼 가격에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일정하게 지원금을 넘지 않도록 해서 좀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이었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즘 휴대폰이 되게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좀 가게의 통신 부담을 좀 줄여주는 목적은 좀 잃은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 효과를 좀 노리면서도 좀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규제가 사실 개선이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사실 이게 구상만 밝힌 거고요. 국회에서 법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나 단통법 개정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리고 4월 총수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총선 이후에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